퀴즈 나갑니다. 전 세계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87.6%가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의 근원지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한국을 아주 자기 꼬봉으로 얕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 사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정답은 어느 나라일까요? 정답은 중국. 다들 아셨지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물었을 때 댓글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 압도적으로 몰표를 받은 나라, 바로 이 나라 중국. 실제로도 한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이 싫어하는 나라래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왜 전 세계가 중국을 싫어하는지, 왜 유독 한국이 중국을 싫어하는지 반중 정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주 많지요. 정치, 외교, 경제, 문화까지 다 얽혀 있어서 복잡한데요. 그 중에서 핵심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가 중국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은 국제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막 대놓고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그러면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중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진핑의 집권부터. 세계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지요? 서해 바다에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들어와서 잠수정이 오가고 감시 장비까지 설치되었다는 소식. 아니, 남중국해에서 영해를 자기 마음대로 선긋더니 이제는 서해까지 자기 바다처럼 굴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히 내해화 시도예요. 즉 서해는 한국 바다가 아니라 중국 바다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하려는 거예요. 그야말로 슬금슬금 이게 중국식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침투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땅 안까지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서 중국인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잖아요. 관광이라고 들어와서 한 짓이 뭡니까? 금은방 털고 절도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학교 앞에서 칼부림하고. 이거는 무비자가 아니라 무자비예요. 중국인들 무자비해요. 거기다가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사건 다 아시지요? 한국인이 납치돼서 살해까지 당한 사건. 그 배후가 중국인 범죄 조직이잖아요. 지금 한국인이 해외에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중국인 조직이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사고 팔고 심지어 살해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2025년의 현실이에요. 중국의 침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바다는 내해화, 육지는 무비자 입국. 이게 단순히 협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안정과 주권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문화 침투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복, 김치, 갓, 아리랑까지 이게 우리 거다 하면서 들이대고 있어요. 한복은 중국 옷,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라나? 뭐 이러다가 이순신 거북선도 중국 배라고 하겠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도 중국 거라고 하겠는데요. 이게 그냥 인터넷 밈 수준이면은 웃고 넘기겠지요. 그런데 이거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겁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까지 중국 역사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거예요. 그거를 지들 교과서에도 넣고 지들 국제 행사에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문화 논란이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문화, 역사, 언어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요. 싫어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중국이 한국인에게 미움받는 두 번째 이유예요. 무력 대신 문화로 들어오는 침투, 그리고 교묘한 역사 왜곡까지. 다음은 코로나19, 전 세계가 중국을 진짜로 돌아서게 만든 강력한 한방, 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결정적으로 중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 바로 코로나19 아니죠. 원래는 우한폐렴이에요. 우한폐렴. 2019년도 말에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지구 전체를 멈춰 세웠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기억나세요? 초기 중국의 태도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미국이 퍼뜨렸다, 한국이 과잉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은 회피하고 오히려 지들이 피해자인 척 했잖아요. 중국 의료진의 경고를 묵살하고 진실을 숨겼던 몇 주, 그게 전 세계 수억 명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 몇 주가 지나고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망자, 사회 붕괴, 이 모두가 중국에서 시작된 은폐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시지요? 이거는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폐쇄성과 무책임함이 전 세계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눈치 보느라 입국 금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들 피해만 봤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나라 외교가 중국에 휘둘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밉상이 된 이유, 그 세 번째 이야기, 우한폐렴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과 사드 보복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는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게 된 감정적인 이유로 들어가 볼게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억나세요?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일어난 편파 판정 쇼, 바로 쇼트트랙 경기. 경기만 했다 하면은 판정이 전부 다 중국 편이에요. 한국 선수는 반칙, 중국 선수는 실수 인정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한국 선수들 실격시키고 지들 선수는 금메달 줬던 거. 그때 온 국민이 느꼈던 게 딱 이거예요.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다. 심판도 중국, 중계도 중국, 운영도 중국, 그야말로 중국을 위한 올림픽이었지요. 이 사건 이후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반중 정서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올림픽이라는 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짓밟은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2017년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던 그 시절, 그때 우리나라가 내린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사드 배치였어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거를 보고 발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막겠다는 건데 왜 옆 나라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화내는 거잖아요. 요때부터 중국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보복은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한한령, 즉 한국 금지령을 내렸어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예능 방영 금지, K-팝 가수 출연 취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금지령이었어요. 그뿐 아니지요.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특히 롯데,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전역에 롯데마트 절반 이상이 소방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결국에는 수십 년 동안 투자한 중국 땅에서 전부 다 철수했잖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 혐한
행위까지 이어졌어요. 태극기 찢어서 샌드백 만들고, 개와 한국인은 출입 금지라고 써서 붙이고, 호텔 바닥에는 태극기를 깔아놔서 밟고 지나가게 하고, 이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욕입니다. 모욕. 아니, 우리가 한 거는 국가 방어였는데 중국은 마치 지들한테 칼을 겨눈 것처럼 반응을 했어요. 경제 보복, 문화 보복, 감정 보복. 그때 한국인들 머릿속에 각인된 거예요. 아, 중국은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짓밟는 나라구나. 사드 보복, 한알령. 이거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에요. 중국이 진짜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방을 자처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드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은 준비한 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랜 옛날 제가 살던 조선시대 때부터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까지 다 하려면은 밤을 셉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20년간 일어난 사건만 몇 가지만 다뤄봤어요.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 이 말이요,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이 한 말이거든요. 같은 공산국가이면서도 중국은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기네들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으면은 다시 당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좀 볼까요? 중국은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하는 짓은 갑질이에요. 갑질. 경제로 누르고 문화로 침투하고 이제는 범죄까지 스며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중국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있어서 문제예요. 중국 얘네들은 두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두려운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국을 전부 다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겠지요. 다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냉철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국은 거창한 게 아니다. 바른 인식이 애국의 시작이다. 중국은 숫자로 강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으로 강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국민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호시우행. 호시우행이란 눈은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발은 소처럼 꾸준하게 세상을 꿰툴 테 흔들리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힘든 시기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눈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라면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재미있는 영상이 많습니까? 예능, 먹방, 연예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박서방 알려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보셨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깨어있는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 채널은 다른 채널과 다르게 댓글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만큼 다양하고 소신 있는 생각을 많이 남겨주신다는 뜻이겠지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호시우행 이라고 남겨주시고요. 호랑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소처럼 꾸준하게 나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의 주적 북한을 다뤘고 오늘은 중국까지 왔습니다. 혹시 중국의 만행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안에도 적이 있다면은 누구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긴다는 그 자체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영상도 사랑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중국인한테는 공유하지 마세요. 삐져요.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 줄 아는 다음에도 사람 냄새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참, 지난 영상에 보니까 구독 취소도 많았지만 반대로 다시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구독 취소 안 하고 남아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옳은 길, 올바른 대한민국을 지켜내보시지요.